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더 과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는 프리드만 로버트 스모커 코스몰로지가 더 이상 안 통하는 영역이고요. 그거보다 더 복잡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전문가들이 보고한 연구 결과만 가볍게 인용하고 굳이 이해하려고 너무 심각하게 시도하지 않고 이야기를 전개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주가 작았던 그리고 온도가 높았던 시기에서 출발해서 지금 우리가 관측하는 것과 어느 정도 비슷해진 시기까지 그 사이를 보고 싶은 건데요. 제목을 Thermal History라고 부르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의 온도가 떨어지는 게 제일 중요한 관측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기 우주에서는 레디에이션 매터 베큐um 에너지 중에 레디에이션이 제일 중요했고요. 그 사실 자체는 프리드만 이퀘이션에서 이미 보이는 거고, 온도가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면 아이디얼 플루이드 가정은 조금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 곤란한 건데, 제대로 열통계 물리, 입자 물리, 양자장론 지식 등을 종합해서 연구한 결과를 봤을 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온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은 예상대로 잘 나왔고요. 뿐만 아니라 레디에이션이 도미네이트하는 그 초기 우주 범위 안에서는 근사적으로나마 온도와 시간과의 함수관계를 간단하게 적을 수 있는데, 온도가 시간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에 비례하는 모양새를 띠고요. 특히 시간을 초 단위로 재고 온도를 메가 일렉트론 볼트라는 단위로 재면 앞에 비례상수가 오더 1 정도가 나와서 기억하기 편리하다고 합니다. 가장 멀리 상상할 수 있는 범위의 온도는 10의 19승 기가 일렉트론 볼트까지 간다고 하고요. 그거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10의 마이너스 43승 초에 해당이 된다고 하고, 그거보다 더 짧은 시간, 그거보다 더 높은 에너지는 지금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물리 지식 범위 안에서는 상상 밖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밑에서 세 번째 줄, 포톤 디커플링이라는 게 아까도 잠깐 언급했던 38만 년 정도 전인데, 이때부터 지금까지는 프리드만 방정식이 잘 맞아 떨어지는 영역이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빛 중에서 제일 오래된 빛은 이 38만 년 전쯤에 방출된 빛이라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포톤 디커플링과 저기 퀀텀 그래비티라고 쓴 사이의 범위에 있는 이 초기 우주에서 벌어진 일들은 우리가 직접 관측한 것들은 아니고 다소 간접적이지만 역시 실험과 이론을 서로 매칭을 해서 추정해낸 최선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우주에서 벌어졌던 각종 사건, 사고들 목록을 간략하게만 소개를 하면요. 저 퀀텀 그래비티라는 거는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론이 동시에 중요해지는 기점인데요. 여기 E 서브 P의 P는 플랑크 선생 이름을 첨자로 잡은 건데, 실제로 플랑크 선생 본인이 저 개념을 처음 생각을 해냈다고 하고요. 에너지가 저렇게 높아지면 중력과 양자역학이 둘 다 중요해지겠구나. 에너지로 따지면 10의 19승 기가 일렉트론 볼트인데 저걸 기류로 따지면 10의 마이너스 34승 정도, 10의 마이너스 34승 미터 정도 되는 영역이고요. 일반 상대로는 시공간의 휘어짐을 논하는 분야인데, 시공간의 휘어짐의 스케일이 10의 마이너스 34승, 즉 원자 크기보다도 훨씬 더 작은 영역에 들어가면 중력도 양자역학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사람들이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진짜 양자 중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 이상 저 영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다라는 게 지금까지 물리학자들이 아는 범위에서는 최선의 답입니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극초기 상태에서 조금 벗어난 10의 마이너스 30 몇 승 세컨드 정도 된 범위에서 벌어졌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우리가 일부나마 프리드만 이퀘이션의 솔루션들을 봤을 때 주로 시간에 대해서 파월로 형태를 띄었잖아요. 어느 정도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팽창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완만하게 팽창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우주론적인 성질들이 우리 우주에 있거든요. 그걸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하나가 상대론적인 인과율을 따졌을 때 서로 인과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공간상의 지역끼리도 어느 정도 호모지니어스한 양상을 보이는데,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냐라는 고민을 하다가 사람들이 착안해낸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극초기 우주에서 우주의 크기가 훨씬 더 작았고
그 당시엔 뭔가 뭐 대칭성이든 다른 이유에 의해서 균등성이 있었고, 그게 순식간에 굉장히 빨리 팽창을 해버렸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기준으로는 서로 다른 영역들이 인과관계로 연결이 안 될 있고 될 수 없지만, 그 급팽창 전과 후 사이의 관계를 따지면 급팽창 후에 인과관계가 떨어져 버린 두 영역 사이의 균등성도 설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을 했어요. 넓은 범위에서의 균등성뿐만 아니라 프리드만 로버슨 워커 코스몰로지 안에서 설명하기 곤란한 사항들이 몇 가지가 더 있고, 인플레이션이라는 하나의 가정을 도입을 하면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퀀텀 그래비티와 인플레이션 두 가지를 묶어서 정말 초기 우주 중에서도 극초기 우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구상에서 할 수 있는 실험과 거리가 조금 많이 먼 영역에 해당이 되고요. 그거보다 조금 뒤로 오기 시작하면 이제 지금 우리가 지구상에서 실험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물리 법칙들과 조금 더 연결이 되는데, 그 중간 교두보 정도 되는 게 물질의 생성인데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자물리의 패러다임은 양자장론이라는 것이고, 양자장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대칭성이 있는데 그 중에 사실 제일 근본적인 대칭성 중에 하나가 입자와 반입자 사이의 대칭성이거든요. 근데 뭐 모든 대칭성이 다 그렇듯이 대칭성이 너무 없어도 우리 우주가 이해하기 힘든 대상이 되고, 또 대칭성이 너무 많으면 우리 우주가 굉장히 재미없는 대상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냥 순전히 이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물질과 반물질은 대칭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론적인 관점에서는 대칭성이 깨져야 될 이유가 그렇게 자명하게 보이지 않는데, 반면에 실험적으로 생각해보면 물질과 반물질 사이에 완벽한 대칭성이 있었으면 지금 우리 우주가 생성이 될 수가 없었거든요. 물질과 반물질은 서로 상쇄돼서 빛만 남기고 사라지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어느 시점에선가 대칭성이 깨진 건 사실인데, 그리고 어느 시점 정도의 대칭성이 깨졌는지도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깨졌느냐는 아직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입자물리와 우주론이 만나는 영역에서 저 대칭성이 어떻게 깨졌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아직도 중요한 연구 대상 중에 하나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온도가 떨어지고 이제 물질이 돌아다니기 시작한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이제 본격적으로 입자물리의 영역과 맞닿기 시작하는데요. 예, 입자물리 관련된 상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대충은 기억하고 있을 사실이, 물질의 기본 상호작용이 4가지 종류가 있고, 중력은 일반 상대론으로 기술되고 나머지 3개는 양자장론으로 기술된다라는 것인데, 중력을 제외한 3개의 상호작용, 전자기와 약한 상호작용, 강한 상호작용이 있는데, 충분히 높은 에너지 대역에서는 하나의 뿌리에서 출발을 해서 점점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갈라졌다라는 게 지금 입자물리 이론하는 사람들이 널리 받아들이고 있는 이론인데, 그 중에 이제 약한 상호작용과 전자기력이 갈라지는 페이스 트랜지션이 먼저 벌어지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현재 관측하고 있는 각각의 기본 입자들의 질량이 결정되고요. 소위 힉스 메커니즘이라는 게 역할을 하게 되고, 힉스 메커니즘을 통해서 기본 입자들의 매스가 결정되는 과정과 이제 위크 인터랙션이 전자기 대비 훨씬 더 약해지는 기점이 같은 기점이라고 보시면 뭐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접 관측하고 있는 낮은 에너지 대역에서는 위크 인터랙션이 전자기보다 훨씬 약한데, 더 높은 에너지 대역에서는 그 두 가지가 비슷했다는 거죠. 예, 조금 더 에너지가 내려오면 강한 상호작용을 기술하는 QCD 쪽에서 페이스 트랜지션이 일어나는데, 더 높은 에너지에서는 쿼크 글루온 플라즈마라고 해서 QCD의 굉장히 중요한 구성 요소인 쿼크와 강한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글루온들이 정말 플라즈마처럼 뒤죽박죽 섞여 있는 상태에 있다가 좀 더 에너지가 낮아지면 베리온들, 뭐 양성자, 중성자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메존들, 파이오닌이, 케이오닌이 하는 것들로 구성이 바뀐다라는 얘기고요.
조금 더 낮은 에너지 대역에서 전자, 일렉트론과 양전자, 포지트론이 서로 대부분 상쇄돼서 빈반 남기고 사라지고 더 이상 대량으로 반물질이 발견되는 일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반물질 중에 어느 쪽 한쪽에 더 많더라도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면 확률적으로 쌍생성과 쌍소멸이 비슷한 비율로 일어나면서 반물질이 물질과 대량으로 섞여 있는 상태로 발견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대부분은 다 소멸되고 빛만 남고 사라진다는 거죠.